그 맛, 죽음과도 바꿀 가치가 있다. 어촌에서는 보고만 말하고 농어는 버리듯 한 잔 술과 바꿔 먹네. 보고의 맛과 죽음에 대한 기록은 아주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독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먹고 죽은 사람들을 보고서 먹으면 안 되는 생선이라 생각하겠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고 먹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기에 목숨을 걸고 먹어야 했었죠. 그럼 보고에 대해 가장 오래된 기록은 무엇일까요? 바로 산해경입니다. 폐어, 이것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해경은 중국 선진시대에서 저술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아닌 보고의 흔적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나라는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졸복뼈가 발견되었으며 백제의 황실터전이나 신라서봉청에서도 보고뼈가 포함된 요래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고대 이집트에서도 보고에 관한 흔적이 나왔으며 중국의 산둥성 구가장, 대중가의 패총에서도 보고뼈가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시모노세키의 야스오카에서 시오마치 조개 무덤에서 2000년이 넘는 보고뼈가 발견되었습니다. 굳이 목숨을 걸고 먹어야 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옛날 사람들한테는 보고가 별미였다는 것이죠. 물론 식용으로서가 아닌 보고독을 이용해 주술 목적이나 살인 등으로 이용했기도 합니다. 강력하다고 알려진 보고의 독, 보고의 독은 어떤 종류일까요? 테트로톡신으로 청산가리의 5배에서 13배에 달합니다. 16mg으로도 성인 남성이 반나절 안에 사망할 수 있죠. 그럼 이 어마무시한 독을 가진 보고에 천적이 있을까요? 대략 테트로톡신 면역인 아기, 문어, 갑오징어, 개까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고가 가장 좋아하는 사냥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천적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고가 가진 테트로톡신은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골든타임 내 병원으로 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고는 스스로 독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보고가 성장하면서 섭취하는 먹이나 세균 등에 의하여 생산된 독이 보고 몸속에 누적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식 보고는 사람을 죽일 만큼의 독이 없는 거죠. 그러나 양식 보고 무리에 자연산 보고를 섞으면 독이 없던 양식 보고 무리에도 독이 생긴다고 합니다. 보고의 독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독은 간, 눈, 뇌, 근육, 창자, 피, 껍질, 알에 치명적인 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고 알은 맹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일본 이시카와 현의 특산품이 보고 알 절임인 걸 고려하면 또 아예 못 먹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바로 먹는 것이 아닌 특수한 방법으로 몇 년 동안 숙성을 시켜야 합니다. 그럼 먹다가 죽을 수도 있는 보고를 즐겨 먹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 일본, 중국 이 3개의 국가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은 이 보고의 독을 어떻게 없앴을까요? 일단 조선시대에서는 하돈이라고 불렸습니다. 말 그대로 물에 사는 돼지라는 뜻이었죠.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전복을 보고라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현재 보고와 헷갈리기도 했었습니다. 조선시대 유중림의 중보살림경제의 치선을 보면 보고를 가져다가 배를 가르면 핏줄이 보인다. 또 등뼈 사이 피를 세세하게 제거하고 고기살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지 마라. 백반 작은 것 한 덩어리를 솥에 넣고 기름을 많이 붓고 미나리와 소루쟁이를 넣고 장과 물로 싱겁게 간을 맞추어라. 그리고 약한 불에 1~2시간 끓여서 먹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의 독을 없애기 위해 미나리를 넣었던 거죠. 그러나 아무리 철저하게 신경 써도 보고의 독 때문에 죽는 경우는 빈번했습니다. 성종 24년 1493년 웅천에서 보고가 굴과 미역에 알을 낳는 바람에 해안가 주민 2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추가 사고를 우려한 경상도 관찰사 이계남이 해산물을 금하는 명령을 내리자 생계가 막힌 어민들은 조정까지 이 사건을 올릴 정도였습니다. 또 세종 6년 1424년 보고독을 이용해 사위가 장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보고는 식용 목적으로도 쓰였으나 사고, 살인 목적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보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선을 침략하기로 마음먹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시모노세키에 군사를 집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모노세키에는 보고가 많아 그 보고를 잡아서 먹는 병사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군사들은 전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보고를 처음 보는 병사들도 있었으며 값싸고 맛있다는 소문에 무심코 먹다가 죽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화를 내며 죽을 거면 싸우다가 죽으라며 결국 보고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문맹이었던 병사를 위해 보고 그림까지 그려서 먹으면 벌한다는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 보고 금식령은 메이지 유신 전까지 효력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다가 보고 요리를 좋아해서 식용 금지를 해제한 인물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야마구치현 출신의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보고 금식령과 금식령을 해제한 인물이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를 넘어 1960년, 1970년대에도 보고를 먹고 사망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식당 쓰레기통에 버려진 생선을 주워서 끓여 먹다가 하필 보고가 들어있는 바람에 변을 당하게 된 거죠. 똑같이 1960년대 일본에서도 스모 선수들이 창고납에 보고 간을 넣었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아직 보고 조리에 대해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하지만 근래인 2020년대에도 보고를 먹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방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렇듯 보고와 인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허균이 기록하길 술 안주로 어울리는 건 게 요리와 봄철 보고이며 특히 한강, 임진강에서 나는 보고가 맛이 좋다 라고 하였습니다. 죽음과도 맞바꾸면서 먹어야 했던 보고,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